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도자기 감정, 과거에도 영상을 한두 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또 입문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도자기 감정을 받으신 분들이 그 감정에 대한 인정을 주변에서 받지 못하고 있거나 또 해외에 송출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제 경험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도자기 감정, 주로 기물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로 사진 감정을 한다고 몇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진 감정으로 기물의 진위 여부를 감정을 한다. 그거는 가품이나 명확한 위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꾸 처리를 한 것이라든지 등 누가 보더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진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기물의 진위 여부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사진 감정만으로 감정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대만에서 350만 원의 경매 시작으로 3천만 원의 경매 낙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손을 몇 번 건너서 1억 2천만 원의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논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 A와 B라는 두 곳에서 감정 결과가 달리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서는 진품이라는 감정, 한 군데서는 위작이라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근대 작가의 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그림조차도 우리나라에 있는 공신력 있는 두 협회에서 감정기관에서 한 곳에서는 진품, 한 곳에서는 위작으로 판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 또한 공신력 있는 두 곳에서 다 반대로 나오듯이 중국 기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했던 우리나라 감정사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기물인 그러한 기물조차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메이저 경매를 하는 회사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회칙의 규정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 감정으로 기물을 판단한다라고 감정을 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감정기관이 국내 기물을 해외로 판매하는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기물을 국내에 판매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장가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 대부분의 국내 소장가들은 해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기물을 감정을 통해서 인정이 되면 해외에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 99.9%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기관에서 국내의 기물을 해외에 송출시킨 그런 어떤 예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를 보시고 또한 해외 기물을 국내 판매한 것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에 대한 관점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기물을 해외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그 기관에서 실적 공개를 하는가, 한 해 몇 건의 감정을 냈고, 그리고 그 감정을 시작한 연도부터 올해까지 아니면 작년까지 총 몇 건의 감정을 하였고, 진품으로 인정된 것이 몇 건이었으며, 그 인정된 건수의 국내 기물이 해외에 판매가 되었다면 몇 건이 판매되었고, 그 판매에 있어서도 최고가가 얼마에 판매가 되었다, 최저가는 얼마에 판매되었다 라는 통계는 기본으로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감정기관의 신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감정기관에서 감정비만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그 감정이 정말 진행이 되고, 또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진품이 해외에 송출이 얼만큼 되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그 소장자에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감정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그 감정기관의 신뢰도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적어도 국내에 감정하는 곳을 다 지켜본 바, 국내 감정으로 진위 여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불인정된다, 인정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감정에서 해외를 통해서 또 감정하는 경우에는 감정이 되면 나갈 수는 있으나, 만약 나간다면 그 기관에서 감정으로 진품이 난 것에 대한 통계와 그런 것들을 오픈을 하고 얼마나 나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기관은 아직 보지 못했다. 따라서 국내 감정은 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이나 또 갓 입문하셔서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의 기물을 뭐 영상을 통해서 구입하든 주변을 통해서 구입하였다면 본인 것에 대해서 감정을 하여 진품인지 알고 싶은 부분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물을 가지고만 있다면 감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감정은 가장 늦게 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서 내가 판매를 할 때, 구입자가 생길 때 같이 감정을 해서 구입자가 인정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감정을 해도 늦지 않다. 미리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비만 다 날린다 라는 부분입니다. 또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 또 인정받는 가치와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가 있겠죠. 가치가 낮거나 높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좀 경험한 부분이지만, 소장자만 인정하는 것, 제가 아무리 좋은 기물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느끼고 있고 공부를 하고 알 수는 있지만, 소장한 사람만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남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소장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맞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적 인정되지 않는 것은 실제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고되지 않은 창작물,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귀하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다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을 팔기 위한 상술에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창작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창작물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가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래만 되었다고 해서 가치가 높으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백자들이 과연
얼마 정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천만 원, 또 많게는 수억 원 할 것 같지만 실제 돈 100만 원, 몇십만 원에도 조선 백자를 현재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호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로서 작물,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 도굴이나 자구 처리 등 다시 말해서 문화재를 도난당하고 또 문화재를 도굴하고 불법으로 또 남에게 전수되고 그 전수된 것을 또 국제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로 이익에 대한 부분,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조건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 이력이 없다면 그것이 차후에 법적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소장자가 그러한 것들을 모른다면 실질적으로 해외에 판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메이저급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 아니면 다른 나라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아보는 것들도 좋다. 또 최종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사람이 넘겨주려면 구입자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야 판매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사람 기준으로 설득을 하고 강요를 해서는 구입자는 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입자가 구입하고자 할 때의 조건을 판매자가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구입자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이는 기물, 이 기물 판매 예상 가격은 얼마일 것인가? 사진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정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정보가 없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만 보여진다면 사진으로 이 기물의 판매 예상 가격은 얼마일 것인가? 구입한다면 구입 예상 가격은 얼마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인다면 또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이 진위 여부를 알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가의 판매를 하고 싶으면 구입하는 사람이 그 고가를 낼 수 있는 고가의 액수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도자기, 이 도자기를 앙증맞게 손바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정도의 도자기, 그래서 이 도자기를 아주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미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의 기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고가의 액수를 지불하더라도 이것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가로 판매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고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예술품이라 하더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그 가치가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골동품에 관련된 부분은 구입하는 사람 또 판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공산품처럼 편의점에 가격이 적혀 있는 그런 정액제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사람과 구입자가 서로 수요와 공급 또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물입니다. 원나라
대한 백탁류의 도자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자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귀하다고 할 수 있는, 또 이것을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와 비슷한 급의 10개를 주더라도 이 한 점을 저는 소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소장하고 싶은 도자기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탁류인 이 원나라 원대 도자기, 이 도자기가 있다면 저는 정말 가지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는 도자기입니다. 현재 이 도자기는 지금 현재 완전체인가, 용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이 완전체가 아니다면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같이 있어야만 완전체가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밑에 받침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품인가 가품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진만으로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가 있는가. 만약 이것이 진품이고 또 만약 한국에 이 받침대까지 있는 것이 혹 진품이 있다면 그것은 5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기물은 진품인가 가품인가 아니면 방품인가, 그렇다면 이 도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가, 우리나라 것인가 중국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아닌 다른 제3국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인가, 만약에 제3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어느 시대쯤 만들어졌던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것인지 일본 것인지 중국 것인지 뭐 다른 나라 것인지 그 도자기의 기형이라든지 색깔, 그 다음에 모양, 특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파편이죠. 그래서 이것은 출토지에 인정되는 출토지에서 지금 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 청자 계열의 이 도자기, 또 여여 도자기가 섞여 있지만 이 도자기가 이 좌편만 보고도 진품인가 가품인가, 또 이 비슷한 것들을 또 깨트려서 놓았을 때 과연 진품과 가품, 다시 말해서 이 도자기와 비슷하게 만든 방품과 구별을 할 수 있는가, 몇 점을 만약에 이것과 섞어 놓고 다시 찾으라고 한다면 사진만으로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출토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과거 20년 전에 출토되고 했던 시대와 현재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똑같은 기물에 대한 데이터는 또 성분 검사 등에 대한 발전은 상당히 이루어졌다. 기구가 더 발전되면 될수록 데이터의 정확성과 진품을 구별하는 능력은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청량사, 그 다음에 뭐 여주, 청자 해가지고 이래 쭉 노는데, 지금 현재 파편 조각의 태토에 대한 부분들, 색깔들을 보여주고 어느 출토지에서 나온 것은 어떤 색이고 어느 출토지에 나온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출토지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이 가루나 또 성분이라든지 유약 성분, 안료, 테토 성분이라든지 그 성분 자체의 비율 등을 가지고 또 감정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테토의 성분이 일치된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진품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농축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테토 성분과 그때 사용하던 안료들을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것을 예전에 제가 근거로 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중국에 가면 각 지역마다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뭐 수억 점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 또 가성비 좋게 구입을 하고 또 보물찾기와 같은 형태로서 중국에서는 많이 이제 구입을 하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국 도자기에 관련된 정보들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책들, 중국의 언어,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 나라의 문화와 또 자기 나라에서 방송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역사, 문화, 도자기 등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많은 인구 중에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약 8천만 명의 이 도자기를 모으는 분들이 중국에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점만 하더라도 8천만 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이 직업으로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면 중국에서는 아주 감정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나와서 방송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시대의 중국 도자기를 감정을 다한다, 사진만 본다, 그리고 보이는 것마다 감정을 하고 몇십만 원, 몇만 원의 행운을 찾아라면서 던져주는 그런 유튜브 상인들의 말을 듣고 구입을 한다. 제가 이때까지 쭉 보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는 더욱더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순천 쪽이나 호남 지역에서도 가끔 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가짜이니 그런 분들이 판매를 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취로 쓰레기장만 될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분에 지금 소장자가 가지고 나온 것을 이거는 원나라 유리용인가, 그 가치는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 5년이나 10년 전에는 주로 감정을 하는 분들이 돋보기, 형광 돋보기로서 불빛을 비추면서 유약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보는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확대경을 사용해서 유면의 상태라든지 기포에 관련된 부분, 또 색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폭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목이나 이런 우패나 확대경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당장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대경을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확대경으로 중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감정체계 이런 확대를 해서 나타나는 그 시대의 특징, 또 자꾸 처리를 했을 때의 특징 등을 감정체계 일부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제 확대경을 통해서 저부의 상태도 어떤 상태인지, 또 저부의 색깔에 따라서 그게 왜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또 색깔에 흐르는 면에 있어서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강 어느 시대, 또 태토에 대한 부분은 언제 때 것 등을 보기 위한 확대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유리질로 되어 있는 유면 상태의 손상 정도, 기포 등에 대한 그 시대적 특징, 또 시대 연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이 방인지 진품인지를 나눌 수 있는 부분 또한 이런 루페를 통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옆면이나 이 기형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고 단지 밑면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면만 보고 이 테토가 과연 어떤 테토인가, 테토 종류 흙 성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테토는 어느 시대 때 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정말로 그때 시대 것인가, 그때 시대 것이라면 이제 문양이라든지 다른 어떤 상태를 보고 그 가치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굽이 아닌 문양입니다. 색깔이고 안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진위 여부, 대강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에다가 한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 한자를 해석해 보면 그것에 대한 이 기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이제 프리뷰라고 해서 경매가 붙이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이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물이 이때 선교가가 가장 높은 최고로 높게 판매된, 경매가 이루어진 최고로 오래된 고도자기다, 고작이다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이렇습니다. 해문이 있고 위에 해문이 있고 망구가 이루어진 데다가 이제 청동이라든지 금동이라든지 과거에는 은이라든지 이런 걸로 망구 부분에 덮어 씌우기도 하였죠. 주로 송나라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도자기 사진 불빛이 만약 이런 상태의 조명을 비추었다면 이 색깔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색깔과 이 색깔은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약간 노랗게 보이죠. 안에 면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가 만약에 있다면, 내 손에 들고 있다면 과연 얼마에 판매를 하는 것이 좋으며, 또 만약 남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얼마에 구입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사진상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북송에 대한 부분이죠. 흔히 우리가 교태도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늬 자체가 안에도 마찬가지고 밑면도 다 이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송나라의 교태도자기는 중앙박물관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밑면 윗면 모두 다 교태 이 문양이 있어야만 진품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밑면이나 안에 면 아니면 저부 부분에 이렇게 문양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은 부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제 송나라 때의 교태 도자기가 청나라 때나 민국 때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국 때에 만들어진 것과 청나라 때 만들어졌던 것과 이런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교태 도자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태 도자기라 하더라도 그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 연대를 구별할 수가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교태도자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송원, 용천료, 청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류도자기인데, 이 도자기의 이제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천료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요장에서도 나왔겠죠. 그 시대에. 그래서 지금 보여져 있는 이 청류를 쓴 이 용천료, 이 도자기가 송나라나 원나라 때 송에서 원으로 나오는 것들, 또 이거는 색깔이 똑같은 도자기지만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빛 반사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똑같은 도자기이지만 빛을 어떻게 주고 카메라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장작으로 구워진 도자기의 특성을 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장작으로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이 기물을 보고 장작인지 가스가마인지 장작가마의 특징이 무엇이지라고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도자기가 조금 전에 본 문양의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가 만약에 내 눈에 보인다면, 아니면 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면, 과연 내가 구입한다면 얼마 정도로 구입을 하는 것이 그 가치를 아는가, 아니면 내가 다시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또 그 진위 여부라든지 또 얼마나 많은지 특징적인 것을 주로 보아야 되죠. 그래서 구입을 할 때 진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로 구입을 했을 때 내가 얼마에 다시 재판매를 할 수 있는가, 투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약간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요변 천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깔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시대 때 만들어졌던 것을 일본에서는 보물급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그때 시대의 색깔로 재현은 불가하다. 단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현재 가스가마라든지 아니면 이런 안료, 화학적 안료를 통해서 색을 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일본 문헌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때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색깔의 도자기는 현재 재현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그 가치는 가치를 한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중국 묘지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묘지 주인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나오고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이 보인다. 그러면 이것이 유령인가 아니면 청화인가. 그래서 붉은색만 띄면은, 또 남색이 띄면은 청화와 유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금은 백록준입니다. 걸륭 백록준이고, 이것이 가장 고가로 팔린 것이 약 한 70억 원에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제의 생일 때 바쳐졌던 장수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지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바위라든지 등 장수를 기원하는 길상의 문양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청때 중에서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기, 이 시기에는 이제 양이 귀가 이제 사슴 뿔 모양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몇 천만 원 정도에서 주로 팔리고, 아주 특징적인 경우에는 수억 원에 팔립니다. 그래서 걸륭 때의 이 백록준 진품은 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으로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특징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유튜브에서 판매를 하는 분, 그분이 저희의 목소리를, 백록준을 방송할 때의 목소리를 더빙을 해가 마치 그 물품이 진품인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기물은 진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거나 또 그 기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품으로 알고 있으신 분은 진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이 화가가 누구인가? 만약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도자기에 표현되었다면 현재의 가치로 한 점에 1억 달러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 1억 달러에 갈 수 있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 연대에 맞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특징적인 것이 없고 그림만 그려졌다면 아니면 시 문구만 있다면 그 제자가 그린 것인지 그 후에 방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 시대 때 그린 것들이 있다면 적어도 수백억 원에 현재 경매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균료입니다. 그래서 이 균료 같은 경우에는 30억, 40억에도 팔리는 것도 있는가 반면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진품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진품이라 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십억까지 갈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진품인가 가품인가? 지금 보이는 것은 진품인가 가품인가? 이 사진만으로 특별한 정보가 없다면 이 사진만으로 진위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가? 둘 다 박물관에 있는 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진품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여줬을 때 이것을 진품, 가품을 나눌 수 있는가? 사진으로. 그러면은 이게 진품인데 이걸 사진으로 만약에 감정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품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빛이 보강이 아니라 아주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보는 진품 도자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얼마나 밝게 빛이 나는지. 유약이 있는 곳은 유리입니다. 유리질화되어 있는 빛을 반사하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찍고 사진 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사진이 빛이 밝게 빛난다고 해서 그것은 신작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진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도자기, 이것은 진품인가 가품인가? 진품이라면 언제 때 시대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도자기를 박물관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가? 지금과 같은 것은 언제 것인가? 고려 것인가? 백잔이 우리 조선 것인가? 아니면 중국 것인가? 아니면 일본 것인가? 아니면 베트남 것인가?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사진 감정으로 이것이 신작인지 아니면 이것이 송나라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가? 지금 보이는 도자기는 언제 때 것인가? 지금은 어느 나라 것인가? 중국 것인가? 일본 것인가? 한국 것인가? 베트남 것인가? 등 다른 나라에 있는 도자기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 것을 볼 때 가장 신뢰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나라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우선 보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든지 터키나 뭐 다른 데 간다면 그쪽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박물관이라 하더라도 아주 지명도가 높은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이라든지 각 나라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 도자기에 관련된 것은 중앙박물관 중국관이라든지 광주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목포해양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중국 기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이 도자기는 진품인가 가품인가? 현재 얼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사자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사자문에 들어있는 얼굴 형태나 문양 형태가 이것이 맞는가? 표현 방식이 맞는가? 운문에 관련된 이 문양 자체가 언제 때 양식인가? 이게 중국 양식 때 있었는가? 그러면 중국이 아니고 진품이라면 과연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고 중국 것만 기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문양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어느 나라 문양인가? 용의 문양도 보고 청아 안료의 색상이라든지 태토에 대한 부분, 양식에 대한 부분, 지금도 용에 대한 얼굴입니다. 눈은 꼭 사람 눈처럼 보이죠. 쌍꺼풀을 한 용처럼 보입니다. 지금에 대한 도자기입니다. 이것은 진품인가 가품인가? 현재 보이는 도자기 또한 진품인가 가품인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맞다고 해서 소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진만으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위에 보면 추자라는 부분이 안에 찍혀져 있습니다. 이나문 형식으로 찍힌 이 추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추자가 들어가 있으면 반대편은 부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추부에 관련된 도자기다. 그러면 이것은 원나라 도자기다. 그러면 관료이다. 그러면 이것이 진품인가 가품인가? 만약 가품이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진품이라면 어떤 요소를 보고 진품인 걸 알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자기는 언제 때 양식의 도자기인가? 그러면 그 시대의 도자기가 맞는가? 그러면 이러한 문양이나 색채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그때 시대의 요소가 맞는가? 그러면 그런 문양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가? 그에 대한 안료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과연 이 색깔이 빛을 반사해서 사진으로 찍었을 때 과연 이 색깔인가? 아니면 실물로 보면 다른 색깔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것은 도자기인가? 아니면 철인가?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해 나가는 것인가? 위에가 뚫려 있는 것인가? 그러나 대강 뚫린 이 면만 보더라도 이것이 무엇인가는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보았을 때와 확대를 내보면 연대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채에 대한 안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통 안에 들어있는 저 푸른색은 안료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거는 진품인가 가품인가? 언제 시대 때 어떤 것의 종류, 어떤 종류의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것인가? 그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구입한다, 판매를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구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아야 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부에 만약 이 도자기가 저부의 원나라 인물이 있는 또는 문자가 있는 도자기라면 이 도자기 감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 인물이 있고 글자가 있는 도자기, 또 이 도자기의 문양은 원대의 문양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붙지 않고 떨어져 있고 이렇게 원대의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인물이 있다면 또는 문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만으로서 이게 원나라 도자기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런 인물문이 들어있는 도자기는 언제 때 최초로 나왔는가? 중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출토된 것이 있는가? 만약에 그러한 도자기가 나왔다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또 중국에서 인정하는가? 국제적 경매회사에서 인정을 하는가?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만약 그것이 진품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진품에 대한 부분들을 남에게 인정을 받도록 연구를 하고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쉽지가 않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인지되지 않을 것이다. 인식시키기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위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부분, 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들 중에 우리나라 것이 아닌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나라에 있는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것까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까지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감정을 받지 말라, 받아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감정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돈의 낭비 없이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듣고 또 교류를 하고 자기 기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 도움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일본을 방문하는데 시간적 기회가 된다면 오사카 동양 자기 미술관에 가서 제가 볼 수 있다면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